맨발 걷기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다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무작정 맨발로 걷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부상도 피하고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맨발 걷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드리는 야무진 큰딸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핫한 운동 중 하나가 맨발 걷기입니다. 사실 맨발 걷기가 우리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맨발 걷기가 우리 몸 어디에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으십니다. 누구나 다 해도 되는 건지, 맨발 걷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건지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수많은 운동 중 왜 하필 맨발 걷기를 해야 하는지, 오늘 맨발 걷기에 대한 이 모든 궁금증 등을 싹 해결해드리고 제대로 된 맨발 걷기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왜 맨발 걷기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돈이 안 듭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돈 나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운동하는 것까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은 돈이 특별히 들지 않습니다. 골프, 스키, 헬스, 필라테스 등 다른 여러 운동들과 다르게 기구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운동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쉽습니다. 우리가 걷는 거 학원 가서 돈 주고 배우진 않죠. 맨발 걷기는 걷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따로 배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골프, 스키, 헬스, 필라테스와 같은 다른 운동들은 전문가한테 배워야 부상 없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인데요. 하지만 맨발 걷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도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신청하셔도 안전하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부상 위험이 적습니다. 다른 운동들과 비교했을 때 맨발 걷기는 운동 효과는 높으면서도 부상은 적은 운동에 해당됩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 신체가 약한 분들께 걷기 운동이 많이 추천되는 거 알고 계시죠? 걷는 행위는 우리 몸의 전신을 골고루 사용하면서도 관절이나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이 다른 운동들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으로 단련된 분이 아니시더라도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하지만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걷는 운동인 만큼 주의하셔야 될 사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부상 걱정 없이 건강하게 맨발 걷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맨발 걷기는 왜 좋을까? 그렇다면 맨발 걷기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주로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전신 건강을 이롭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활성산소 들어보셨나요?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를 말하는데요. 노화와 암, 당뇨병, 심장질환 등 여러 질병들의 원인이 되는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맨발 걷기 운동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심폐활동이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제거되는데요. 요즘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영양제들도 많은데 맨발 걷기 운동만으로도 활성산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따로 영양제 챙겨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발근육 강화와 혈자리 자극 효과가 있습니다. 발은 하루 종일 일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주로 신발을 신고 생활하기 때문에 발 근육이 세밀하게 강화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 운동은
발에 있는 근육을 세밀하게 사용하고 점점 강화할 수 있게 하는데요.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발에는 수많은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발에 있는 여러 혈자리들이 자극되면서 두통, 소화불량, 우울증, 불면증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맨발 걷기는 처음부터 장시간 하게 되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꼭 필요한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짧은 시간 동안만 맨발 걷기를 한번 해보시고 신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걷는 시간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운동량을 증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들은 맨발 걷기를 할 때 맨발 걷기 전용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비교적 안전하고 발에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가 익숙한 분들이셔도 바닥이 너무 물렁하거나 반대로 너무 딱딱하다면 발을 피로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흙이나 젖은 모래처럼 적당히 완충작용이 되면서도 너무 푹 꺼지지 않는 그런 바닥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는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시작 전에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어주고 전신에 약간의 열을 내주는 것이 좋은데요. 운동 전이나 운동을 하면서 따뜻한 물을 조금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맨발 걷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발을 꼭 풀어줘야 하는데요. 발가락 근육들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주시거나 발 마사지, 종아리 마사지 등을 해주시는 것이 근육이 뭉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를 너무 장시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보자들은 5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맨발 걷기를 오래 해온 분들이셔도 최대 1시간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과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 주의사항은 맨발 걷기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닥이 안 보이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바닥이 안 보이니까 바닥에 어떤 위험한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데요. 바닥에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것이 있는 장소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평발이 심한 분들인데요. 발의 아치 형태가 완충작용을 해주는데 평발인 분들은 발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발로 걷게 되면 이 발목과 무릎, 허리 등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발이지만 맨발 걷기는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발바닥 내재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고 아주 짧은 시간부터 천천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족저근막염 같은 발에 통증 질환이 있는 분들도 맨발 걷기를 권해드리지 않는데요. 무리하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서 증상이 나아진 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뇨가 있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분들은 절대 맨발 걷기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당뇨를 앓고 계신 경우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에 상처가 나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위험합니다. 작은 상처도 잘 회복되지 않고 염증이나 궤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맨발 걷기가 좋은 운동이기는 하지만 세균 감염과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맨발 걷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대신에 안전한 실내에서 발지압과 마사지를 수시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들 꼭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맨발 걷기를 해야 하는 이유와 효능, 방법,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아무리 좋은 운동도 나와 잘 맞아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면서 건강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똑똑한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